자, 봅시다. 자, 노트 펴시고요. 자, 오늘 직선의 방정식을 나갈 거고요. 일단은 7시까지 끝내려면 빠르다고 조금 오버될 거예요. 희은이 밑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가는 걸? 미국이요? 저 정확히 미국? 미국 쪽이네요. 미국이야? 미국역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정확히 끝나고 내려오라고 모르겠네. 했어. 미국 쪽이요. 아, 그래? 그럼 몇 시부터? 7시 반부터 시작인 거야? 네, 7시 반부터 10시 반. 오케이, 알았어요. 자,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썼던 거 연달아서 할 거고, 자, 오늘의 1번. 자, 노트 쓰시고요.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보세요. 자, 평면에서의 내분점과 그 다음에 외분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외분점과 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났죠. 그거 업로드는 못해요. 내가 방금 포맷을 해버려가지고. 자, 오늘 하는 거 제대로 들으세요. 자, 평면이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걸 업로드 못했다고. 지워버렸어. 자, 보시게 되면 평면이 있어요. 근데 이 평면은 수직선 두 개를 직교시켜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버리니까 수직선 위에 실수와 그 다음에 점과 대응을 시켜가지고 하나에 하나라는 점과 그 숫자를 대응을 시켜서 나온 게 뭐야? 좌표예요. 그리고 수직선 두 개를 직교시켜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평면이에요. 그럼 평면 위에 내가 점 하나를 찍겠습니다. 여기를 A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주소지, 즉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좌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X축을 기준으로 요만큼 Y축을 기준으로 요만큼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A점을 내가 저 자리에다 두긴 했는데 저 A점을 자리에다 두긴 했는데 저게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도형이든 뭐든지 간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표현이에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너 점 A를 표현하는데 점 A라고 두면 저 새끼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저 점은 선생님 A점이요. 막 움직이는 점이 아니고 그냥 A점 꽝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잠깐만. 누군지는 모르는데 움직이지는 않아. 그런데 표현은 해줘야 돼.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 가장 좋은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 양수. 양수? 음수해도 되잖아. A가 제일 싸 보이네. 1사분면이 2사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어디든지 표현이 가능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움직이는 점이 아니고 꽝 찍은 점이야. 꽝 찍은 점인데 어딘지는 몰라. 아, 이거 누구랑 비슷한데? 누군지는 구해보면 알겠지만은 아직은 누군지는 몰라. 움직이지는 않아. 무슨 문자 같아? 미정 미정계수가 무슨 문자야? X. 아니, X는 변수형 문자잖아. 무슨 문자? 문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문자, 무슨 문자? 상수형 문자하고 변수형 문자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변수형 문자는 뭐예요? 너 다 돼!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고, 상수형 문자는 넌 어딘지 아직은 모르지만 너는 하나고 넌 내가 구할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고정된 점 하나를 줬는데 이 점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다면 무슨 문자를 써서 표현해 줘야 된다고? 상수형 문자. 그럼 상수형 문자를 내가 뭐 A, B라고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A하고 B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상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내가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4사분면이든 아니면 좌표축 위에 있든지 간에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이해되시겠어? 그런데 이 상수형 문자도 스몰 a, b를 쓰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에서 x1, y1 이라고 표현한 이 친구들도 누구처럼 취급해주면 되겠어? 상수형 문자처럼 취급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점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내가 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B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랑은 또 다른 상수형 문자라고 얘기하니까 x2, y2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이 두 개를 A, B점을 잇는 선분을 만들어요. 첫 번째. A, B를 잇는 선분을 쭉 만들었어. 그러면 선분을 만들었을 때 저 선분 위에 있는 점은 몇 개겠어요? 무수히 많지. 누군지도 모르지. 그래서 표현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무수히 많고 누군지 몰라. 누구나 다 될 수 있어. 위의 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선분 AB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위의 점이라는 이름을 P라고 얘기하게. 근데 이 P는 몇 개야? 무수히 많고 저기 위에 누구나 될 수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했어? 누구나 될 수 없죠. 땅 찍으면 끝나는 건데 이 P라는 점은 여기서 두두두두두두 다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처럼 받아들여야 돼?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점을 표현할 때 움직이는 점 P는 뭐라고 표현해줘야 돼? 여기가 상수형 문자였다면 여기는 무슨 문자가 들어가면 좋겠어? 변수형 문자가 들어가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근찾자. 맞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하면 돼?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는 XY라는 근찾자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점에 대한 표현을 상수형 문자를 써서 얘기하는 고정점, 변수형 문자를 써서 얘기하는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구하는 표현을 구분지어서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얘기하면 이 점은 몇 개? 이 점은 몇 개야? 이 점은 몇 개야? 지금 A, B 위에 점은 몇 개야? 무한개. 엄청나게 많죠. 그럼 무한개 엄청나게 많으면 이건 방정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문제풀이의 상황을. 근데 우리가 배울 상황은 뭐죠?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내분점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 내분점은 무수히 많은 점들, 선분 A, B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어떠한 점 P를 잡는데 그 P가 누구라는 거죠? A와 B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상황의 점을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아이고 좀 이쁘게 그려야 되겠다. 자, 여기 A점을 잡고요. 여기 B점을 잡고 얘네 두 개의 선분을 이렇게 이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중에 P점을 잡고 얘하고 얘의 B를 몇 대 몇? M 대 N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내분점에서의 M과 N은 일단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고 M과 N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M이 크든 N이 작든 N이 크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수직선과 다르게 이 P라는 좌표를 표현하는데 나는 그 상황을 M 대 N 내분점이라고 잡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 나는 수직선이 아니고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X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고 Y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갖다가 쓸게요. 또 떨어졌어. 자, 좌표 평면을 갖다가 쓸게. 그러면 얘들아 나는 이 P라는 점을 표현할 때 이 P라는 점은 어떻게 해줘야 돼? 요 점을 알아야 되겠지? X축 위에 점. P에서 X축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다음에 P에서 Y축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두 지점을 알아야지만 P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 B의 위에 점, 무한계 있는 점 중에서 상황을 한정시킨 거예요. 어떤 상황? M 대 N으로 내분하는 상황을 한정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빨간색을 써서요. A점에서도 X, B점에서도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수직선처럼 보게 되면 얘는 X의 1이고 얘는 X, 얘는 X의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요 M과 N이라는 B는 여기에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시게 되면 닮은 B에 의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도 M 대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평면을 X 속성과 Y 속성으로 쪼개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각각 찾겠다라는 거야. 누구처럼 해서? 수직선처럼 해서.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자, 생각하셔야 돼.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M 대 N입니다. 길이 B가. 그러면 X-X1 대 그 다음에 X2-X입니다. 이렇게 잡아야지만 양수로 느껴지시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야? X는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야. X는 이라고. 근데 이거 계산이 이제 생략이 되고 요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제가 어떻게 강조를 드렸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 대 N이라고 쓰시고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X 좌표라는 친구는 이렇게 크로스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분점의 성질은 뭐가 돼? M과 N을 더한 게 어디로 가? 분모. M하고 N을 더한 게 어디로 가? 분모로 간다라고 암기하시면 되겠고, 분자는 얘와 얘를 크로스해서 곱한 거를 각각 뭐 해주시면 돼요? 더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점의 내분인 상황의 한정을 X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누구로? 상수형 문자들로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한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되겠어?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을 리딩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X1 대 X2는 M 대 N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아니면 N 대 M은 X2 대 X1 이렇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잠깐만. 그러면 내분점의 X 속성 이 친구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M 플러스 N 분의 M X2 더하기 N X1 이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하나 더 남았네요. 누구? Y 속성. Y 속성도 보세요. Y 속성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파란색으로 A점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점에서도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근데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의 요 빗변과 요 빗변이 M 대 N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도 M 대 N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M 대 N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Y좌표인 Y1 B의 Y좌표인 Y2 그 다음 P점의 Y좌표인 Y2이라고 써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에 Y1을 쓰고 여기에 Y2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죠? 그럼 크로스 되니까 내가 원하는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M 더하기 N분의 M Y2 더하기 N Y1이 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으시겠죠? 저번 시간에 썼던 수직선에서의 누구? 내분점과 동일합니다. 대신에 평면에서의 내분점은 X좌표와 Y좌표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수성에 만족하는, 즉 몇 번 풀어야 돼? 2번 푸셔야 됩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여기 좌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자 다시 고정된 점 두 개의 점으로부터 그 이은 선분 위의 점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변수형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요, 문제에 이런 게 안 써 있더라도 내가
내 마음껏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 이렇게 표현해주는 경우 이제 슬슬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자신 있게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조건들을. 그리고 상황이 한정 지어지게 되면 방정식이니까 상황에 맞는 누구? 값을 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뒤에서 할 얘기지만 방정식하고 기하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해석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시겠다. 그래프를 식으로 보겠다. 그럼 잠깐만 얘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 얘기가 뭐라고? 여기서 얘기한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분점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얘기해줘야 돼? 외분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평면에서의 외분점. 자, 동그라미 2번. 자, 평면에서의 외분점 얘기하시겠습니다. 야, 외분점은 바깥에서 분할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 A점을 잡고 이번엔 좀 짧게 B라는 점을 잡아요. 내분점과 다르게 외분점은요, AB의 연장선을 그립니다. AB의 연장선을 쭉 자, 여기에 B라고 잡았을 때 연장선이면 이쪽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자, 외분점이라는 건 바깥에서 분할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분점은요 안에서 분할했을 때 M하고 N의 대소관계가 상관없다고 그랬어. M이 크든 N이 크든 상관없는